순열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죠? 영어로는 permut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글씨 꼬라지 못하고 나열이라고 했을 때 나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순서를 내가 정한다 라는 겁니다. 순서를 내가 임의대로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순열로 보고요. 근데 나한테 선택권이 없이, 예를 들어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경우 라던가 아니면 내가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거나 그런 모든 경우에서는 조합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열은 뭐였죠? N, P, R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NPR이라는 거는 N부터 N-R 더하기 1까지 총 몇 개의 R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NPN이라는 애, 즉 n부터 1까지 몽땅 다 곱해지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를 다른 말로 계승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계승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따지자면요, 제가 이걸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열폭인데,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우리나라 한국말 한글 같은 경우에,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정말 유일무이하게 표준어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나라죠. 이게 되게 웃긴 표현이거든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는요, 했습니다가 아니라 했읍니다가 표준어였잖아요. 그러다가 했습니다가 됐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뭐 하는 표현 중에서도 띄어쓰기 표현 자체도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고요. 표준어가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나라는 거의 전 세계 통틀어서 이 한국어가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그 국립국어원 자기들도 모를걸, 헷갈릴걸요? 솔직히 까놓고. 이게 매년 막 2015년에 표준어 제정된 애들도 있고 2017년에 규정이 바뀌어갖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써라, 여태까지는 이렇게 쓰다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는 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썼는데 맞춤법 틀렸는데요? 막 이런 소리 듣고. 그게 좀 많이 싫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승이라는 표현이요, 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거듭제곱이라는 뜻이잖아요.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반복해서 곱한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분명 우리 이제 이거 언제 바뀌었냐면 90년도 후반, 중반에서 후반 들어가면서 이 승이라는, 2의 3승이라고 하는 거에 일제 시제에 뭐 잔재다라고 하면서 그걸 승이라고 부르지 말고 제곱이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거듭해서 곱한다. 그죠? 그런 뜻을 지니는 거듭 제곱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왜 계승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는 거냐? 그럴 거면 계승이라는 표현도 하지 말든가. 계단식으로 거듭 제곱한다, 막 이딴 식으로 표현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얘는 왜 계승이라고 하면서 얘는 왜 승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하는 건데 라고 하는 거면 너무 너무 자격지심이, 그 피해의식이 쩔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과도한 피해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도한 피해의식의 가장 큰 피해자가 그거잖아요. 닭볶음탕, 볶음탕.
솔직히 닭볶음도 아니죠? 닭볶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볶음이라는 건 기름을 둘러서 혹은 그런 게 자작자작해진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들들들들 하는 걸 볶음이라고 한다면 얘는 탕인데 볶음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원래 뭐였어요, 이거? 닭도리탕이랑. 왜 바뀌었는지 기원을 아세요? 여기서 왜 바뀌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도리라는 표현을 일본식 표현으로 했을 때 니네 혹시 고수도 알아요? 고수도 알아요? 그 빨간색 그 두꺼운 쪽 두껍고 조그만한 거 가지고 이게 치는 거? 거기에서 그 뭐 8월에 새가 뭐 새라고 해야 될것 같다. 어쨌든 새가 2마리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 몇 월에는 뭐 4월인가요? 뭐 1마리 뭐 그다음에 뭐 11월에 2마리 해갖고 총 새가 5마리 있다 그래서 도리라고 해요. 도리가 새예요. 도리가 새고요. 고가 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개의 새가 됐다 그래서 고도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설마 옛날 사람들이 무식해서 이 요리 이름을 닭새탕이라고 이름을 지었겠냐고요. 진짜 얼마나 피해의식이 쩔어있던 거야. 도리가 뭐 일본어 표현이나 어쩌네. 그렇게 따지면 그런 식으로 피해의식 쩔고 사상이 이상하게 들어가면은 혹시 뽀뽀뽀라는 옛날 TV 프로그램 아세요? TV 유치원 하나 둘 셋. 막 딩동댕 유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서 그 옛날에 그 뽀뽀뽀라는 거에 그 주제가 뭐냐면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뭐 그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 뭐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것도 진짜 생각하면은 음란 노래예요. 그렇게 비약을 할 거면은 그런 식으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검열이잖아. 이게 무슨 닭새탕이야, 장난하나. 도리라는 건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도리는 순 우리나라 말로 토막치다라는 거에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닭 토막탕이에요. 따지자면. 그럼 바꿀 거면 제대로 바꾸든가. 닭 토막탕이라고. 그럼 그건 너무 야만스럽나? 이건 왜 닭볶음탕이 된 건데? 그래서 요새는 다시 닭도리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죠? 진짜 몰랐어요? 단도리라고 해서 이게 좀 단호하게 얘기하다라는 거를 이제 단도리 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도리 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리 치다라는 게 토막내다라는 뜻이고 단도리라는 건 정확하게 딱 자르듯이 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때 단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리라는 것 자체가 토막치다의 순 우리나라, 그러니까 순 우리나라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닭토막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계승이라고 표현하는 것도요. 꼴보기 싫어서 그냥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죄송해요, 딴소리. 자,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두 가지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뭐요? NP 0이라는 것. 죄송합니다. NP 0이라는 게 결국엔 뭔 말이야? N개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빵개로 잡았을 때 나열할 수 있는 게 없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0 팩토리얼은 얼마? 1입니다. 얘는 약속이에요. 해서 이제 NPR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계승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요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거기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그 수열의 수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다음 조화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섞어주는 거가 아니라 그냥 뽑아서 라고 생각해서요. 콤비네이션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n개 중에서
알게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 세우는 거가 과정이 빠져 있고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이라고 하는 거에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요? 여기서 순서를 내가 정한다가 아니라 순서가 없거나 또는 규칙이 정해져 있다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조합이랑 순열을 구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해서 식을 쓸 때는 어떻게 쓰나? N, C, R 이라고 하고 얘는 뭐다? N 곱하기 N, P, R이라고 하는 애를 R 팩토리얼로 나눠준 애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NPR이라고 하는 애를 써주신다면 N 팩토리얼이라는 애를 R 팩과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성질 뭐라고요? NCR이라고 하는 애나 NC, N-R이나 서로 같은 애로 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NC, N은 NC 0과 같습니다. 몽땅 다 뽑는 거랑 모두 다 선택하는 거나 모두 다 선택하지 않는 거나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편한 걸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죠. 5명 중에서 2명 뽑을 거야 랑 똑같은 말이 뭐야? 5명 중에서 3명 안 뽑을 거야 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안 뽑을 사람을 선택하는 거나 뽑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나 결국엔 경우의 수는 동일하겠죠. 표현 방법의 차이니까요. 그래서 더 간단한 방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4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증명을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렸었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도 한번 보여드렸었고 그냥 일반적인 식으로서도 정의를 한번 해드렸었어요. NCR이라고 하는 애는 N-1CR 더하기 N-1C R-1 요거. 더 풀어서 이걸 의미로서 설명을 한다면 자,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특정한 예를 들어 여기 5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한다고 할 때 이때 특수한 경우로서 예은이를 기준으로 예은이를 예를 들어 3명을 뽑는다라고 할 때 3명을 뽑을 거야. 5명이 있어. 나까지 포함하자. 6명이 있어. 6명 중에서 나 빼고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경우 나 빼고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거나 그 다음에 나를 포함해서 3명을 뽑는 거야. 그럼 이미 1명을 뽑았으니까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되죠. 5, C, 2가 되겠죠. 이게 뭐랑 같다고?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와 같다는 얘기죠. 6명 중에서. 이 얘기예요. 그죠? NCR이 N-1CR 더하기 N-1C R-1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그 특정한 애를 안 뽑을 거야 하는 경우의 수와 얘를 포함해서 뽑을 거야 라고 하는 이미 뽑았어 그 자리 찼어 라고 하는 거에 합과 같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네요. 아닌가? 아니네.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꽃은 그거라고 볼 수 있죠. 분할과 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뒷부분에 넘어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7-4번 내용이요.
해서 그 저번에 아까 그 색칠했던 거에 이어서 수영도 이용해서 순열의 수 넘어가고요. 이웃하는 순열의 수 이웃할 때는 뭐 해라?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본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만 계산한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유형 11번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순열의 수는 어떻게 해요? 이건 항상 어떻게 푼다? 이거를 확대해서 풀게 되면 나중에는 저기 조합으로 가서 풀 수도 있어요. 그 확률과 통계에서도요. 사이에 예를 들어 첼로 연주자를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을 구해라 라고 하면 첼로 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사이사이에 첼로 연주자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바이올린 연주자 4명, 첼로 연주자가 2명 있으면 먼저 뭐부터? 바이올린 먼저 줄을 세우고 나서 그 바이올린 연주자 사이사이에 총 몇 곳? 바이올린 연주자가 4명이 있다면 그 사이사이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사이사이에 한 명씩만 집어 넣으면은 그거는 겹쳐서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 있을 테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야. 2곳에 나열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4팩 곱하기 5P2. 어쨌든 5곳 중에서 2곳을 은 항상 정해져 있고 이 가운데 숫자가 P인지 C인지 파이인지 하모니인지 예? 제가 무슨 말 했나요?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거를 문자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건 좀 지우고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N 뿅 R 이라는 게 중요해요. 뭐라고? N개 중에서 R개를 뿅뿅. 그러면 생각해봐. 야, 비밀번호를 입력해. 그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 자물쇠 중에서 그 세 자리 자물쇠. 돌려서 쓰는 세 자리 자물쇠 알죠? 0부터 9까지 있는. 그럼 몇 개의 숫자가 있어요? 10개의 숫자 중에서 자리가 몇 개야? 3개를. 그러면 13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겹칠 수도 있죠. 각각이죠. 그래서 이제 파이를 쓰긴 해요. 이게 10의 세제곱이라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n 파이 r이라는 게 n의 r 제곱이에요. 파이가 저희가 예. 중복순열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n개 중에서 r개를 땡땡이라고 생각해서 기준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들어갈 문자가 P인, 그러니까 연산 기호가 P인지, C인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다른 거인지는 그 나중에 볼 얘기라고요. 먼저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즉, 여기는 몇 곳 중에서 5곳 중에서 2개를. 그러니까 5를 앞에 쓰고 2를 뒤에 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게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항상 R이라는 값이 N보다 크거나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나중에 생기거든요. 방금 전에 봤던 것도 뭐 10자리. 자, 5명이다? 숫자 3개를 선택할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숫자 1, 2, 3 중에서 너네 5명이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은 식이 뭐야? 이게 식이 뭐야?가 아니라 n이 얼마야? 몇 개 중에서 고르는 거야? 3개 중에서 고르는 거죠. 몇 번 고르는 거야? 5번 고르는 거죠. 이렇게 돼도 나중에 뒤에서는 이거에 맞는 식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3의 5제곱이에요. 이거 뒤에 게 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항상 잡으라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항상 이건 순열과 조합, 그 C랑 P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N 값이 R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그냥 아예 모든 그 확률과 통계에 있는 그 확률식에서까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준을 잡으실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 선택한 횟수, 선택하는 횟수.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세 자리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몇 개의 숫자 중에서 10개의 숫자 중에서 몇 번 선택한다? 3번 선택한다. 라고 했던 거고, 지금 니네들 3개의 숫자 중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해봐. 라고 하는 것도 3개의 숫자 중에서 몇 번 선택? 5번 선택한다. 라는 식으로 기준을 잘 세워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조금 덜해집니다. 너네들이 나중에 그 선택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를 하게 되신다고 한다면, 그때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중 어른 39번 어른 5명과 어린이 2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 촬영하려고 하는데 이때 양 끝에 어른이 오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는? 일단 먼저 기준이 될 만하네. 몇 개에서? 자,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먼저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PE, 다른 말로 이펙토리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 가운데, 어른 5명이군요. 어른 5명 중에서 2명을 양쪽 끝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남은 몇 명? 5명을 가운데 세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세울 수 있겠죠. 자니? 잤구나. 다음, 적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사건으로 풀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항상 성립하는 건 또 아닙니다. 나중에는 하나하나 다 세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사건으로만 푸는 그 모든 사건에서 A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이게 왜 이걸 A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만 구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죠? 봐봐. A사건과 B사건으로 나눴을 때 A사건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C까지 합치게 되면은 한 가지 경우가 더 생기겠죠?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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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이렇게 총 8가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중에서 A나 B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A나 B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해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또 되죠. 둘 다 해당하니까 얘도 OX 가능하죠? XO 가능해요. 누구만 안 돼? 둘 다 안 되는 것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6가지를 다 더해서 구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다? 외통수가 좀 더 편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경우가 몇 가지 더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따로따로 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항상 무조건 6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 죽을래? 너 머리가 아파서 졸린 거냐? 아니면 그냥 졸린 거냐? 아니면 너 뭐냐? 너요. 나 지금 계속 너요.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요. 쭉 너요. 너 왜 대놓고 조냐고, 이 예의 없는 자식아. 너 네가 한참 앞에서 친구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얘기해. 듣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 기분 좋냐, 이 자식아? 심지어 난 네 친구도 아니야, 이 자식아. 그때 기분 좋겠냐? 잠을 깨든가 뭘 하든가 해서 버텨야 될 거 아니야. 나가서 세수라고 오든가 나가서 뒤에 서 있든가. 너 한 번만 더 있으면 진짜 가갖고 딱밤 때릴게요. 나 머리 아프다 그랬지. 딱밤 못 때리잖아. 머리 아파.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럴게요. 밖에 나가서 3분 동안 저기 데스크 앞에서 3분 동안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럴게요. 졸기만 해봐. 가만히 또. 다음 뭐 자연수 개수, 사전식 배열 뭐 이런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넘어가서 필요한 것들 한 번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21번이요. 여기까지 쭉 넘어갈게요. 유형 21번에서요.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그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뽑는 게 주예요? 나열하는 게 주예요? 그쵸? 줄 순서를 정해주는 게 결국엔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조합이 뽑을 때가 조합이죠?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자. 여기 이 덩어리에서 몇 명 뽑고 여기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한다면 먼저 뭘 해야 돼? 뽑아야죠. 뽑을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먼저여야 돼요? 조합이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는 이거를 NCR이라고 하는 애를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라고 배웠는데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의미상으로서의 우선순위는 누가 먼저라고요? 뽑는 게 먼저고 나열하는 게 나중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NPR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뽑은 애를 다시 나열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안 헷갈려요. 그래서 77번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뽑기부터 하라고요. 그럼 몇 명 뽑아요?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요. 그리고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명을? 5명을 나열해요. 이런 식으로. 뽑는 게 먼저예요. 이거를 이제 요거보다는 더 힘을 줘야 될 건 이 아래식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여기서 안 나오기는 해요. 근데 따지자면 이게 중복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중복순열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도 선택해도 상관없어. 예를 들면 너네 5명이 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 3곳이 있어. 자 니네 뭐 선택할 거야? 넌 뭐 선택할 거야? 넌 뭐 선택할 거야? 기권이요. 죽을래? 빨리 선택해. 넌 뭐 선택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반드시 강제로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함수잖아요. 따지자면. 그럼 그 일반적인 기본의 함수의 개수는 뭘 의미하냐면 중복 순열입니다.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이제 물어볼 때 뭐라고? x 원소의 개수를 y 원소의 개수만큼 제곱하는 게 그죠?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몇 개의 숫자에 공역의 숫자에서 뭐를 선택하면 돼요? 서 몇 개만큼 선택하면 됩니까? 정의역의 숫자 개수만큼을 몇 개의 중에서 몇 개를 순서가 있죠? 그죠? 넌 여기로 가, 넌 여기로 가 이런 거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게 될 것 같고요. 더 작게 써야 되겠군요. 다시 쓸게요. 자, n, y, p, n, 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상등함수는 뭐라고요? 한 가지밖에 없죠. 상등함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몇 개 있어요? 그쵸. y개만큼 있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해인데요.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해가 최우선이고요. 안 되면 외워서라도 쓰세요. 외워서 쓰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x의 원소가 m개, y의 원소를 n개라고 할 때 npm.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n 팩토리얼. 그럼 3번 같은 경우가 뭐냐면 3번 문제 보이세요? 그 위에 유형 22번에 3번 보이세요? A가 B보다 작으면 A에 대한 함수값이 B에 대한 함수값보다 작다. 규칙이 있죠? 이미 전 규칙이. 내가 이 순서를 정하기에 앞서서 이미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순서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걸 내가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죠. 그럼 뭐만 하면은 끝나? 선택만 하면 끝나요. 그죠? 나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선택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라? 조합으로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80번에서부터 84번 사이에서 80번 같은 경우가 바로 조합으로 푸는 문제죠. 그죠? A가 B보다 작으면 함수값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4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내가 할 5개 맞나? 6개군요.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역할은 끝난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84번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왠지 내가 풀 것 같긴 한데요. 왠지 다음 시간에 내가 풀게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안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직선과 대각선의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직선의 개수, 뭐 대각선의 개수 이런 것도 결국엔 점을 뽑는 순간 연결돼서 끝나니까 순서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고요. 평행사변형의 개수 뭐 봐주시면 되고 그 분할 분배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분배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26페이지 내용이 26번, 27번 유형이에요. 26, 27, 28 하고 끝낼 건데요. 그 분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순열일까 조합일까? 이 덩어리에 몇 개, 요 덩어리에 몇 개, 요 덩어리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고르기만 하니까 분할이라는 건 뭘 이용해서? 조합을 이용하고요. 분배라는 건 제가 방금 전에 뭐라 했죠? 나열하면 무조건 뭐라고? 순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배라는 거는 뭘 의미해요? 순열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분할을 이용해서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덩어리를 나눌 때에 있어서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n이라는 값이 p, q, r이라고 한다면 p개, q개, r개로 나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nc, p 곱하기 n-p, cq 곱하기 rcr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P의 값과 Q의 값이 서로 같으면 요 덩어리의 개수와 요 덩어리의 개수가 서로 같아지는 거죠. 이미 순서가 없는 상황인데 둘의 모양까지, 덩어리까지 똑같아 버리면 이게 뒤집어진다라고 해도 차이가 없겠죠. 즉, 겹치죠. 겹치면 뭐라고?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if, 만약에 PQR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쵸. 300분의 1을 곱합니다. 덩어리 개수가 더 자잘자잘해지면은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할이라고 하는 거에서 대진표 작성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쵸? 덩어리가 같은 걸로 봐서. 덩어리가 같으면 나눠줘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분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배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순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면 돼요?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면서, 나눠줄 때는 순열이니까 겹치든 말든 상관없다. 겹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108번 한번 볼게요. 108번 대진표 작성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이거 분할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분할로서 생각하시면 함수의 개수를 지워야겠다. 이것도 지워야겠다. 이건 옆에서 써야겠다. n, p, r, e, n, c, r 곱하기 r 팩토리얼. 대진표 작성 그 진짜 정말 정석 풀이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야매 풀이를 알려드렸잖아요. 난 그거 다른 선생님들도 알 줄 알았거든요. 그 토너먼트 문제에서는 그거 무조건 먹히거든요. 정말 100%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처음 본대요. 내가 찾아낸 건가? 나 좀 짱인 듯? 라고 생각하면서 안 되는 경우 발레를 찾아봤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발레를 포기했어요. 신빙성이 생겼어요. 심지어 팀장님들도 처음 본대요. 그래서, 써도 돼요. 이미 저는 이게 된다라는 거를 계속 실험적 결과긴 한데 어쨌든 받긴 했어서요. 자, 어쨌든. 자, 108번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푸는 건 어떻게 보냐면 위에서부터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에 덩어리 2개, 그리고
덩어리 2개에 추가로 하나 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래대로 진짜 정말 정석대로 풀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한 번에 퉁치는 거. 그래서 총 3가지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교과서적인 표현은요. 위에서부터 내려가요. 이게 교과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먼저 위에서부터 잘라서 보는 거예요. 여기가 1번. 자, 1번은 그러면 몇 덩어리로 분할하는 겁니까? 둘, 셋으로 분할하는 거죠. 그래서 5C2 곱하기 3C3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개 중에 2개를 그냥 나열하기만, 나열하는 게 그냥 뽑는 순간, 얘네 지금 두 자리 됐으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뭐 따지자면, 여기 요거를 따지자면, 이제 뭐 2C2가 되니까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3번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또 뭐예요? 둘 하나죠. 몇 덩어리에서 3개가 들어있는 덩어리 중에서 둘 하나로 나누는 거. 또 분할이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 3C2 곱하기 1C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석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제대로 계산해 주시면 5 곱하기 4에 2 곱하기 1에 3 곱하기 3 그래서 총 몇 개? 30개 나오거든요. 이게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 외에 위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거의 방법은 동일해요. 먼저 둘, 하나로 나누고 그 다음에 교체할 게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뭐냐? 둘, 하나. 5C, 3C, 둘, 하나. 자리 바꿀 거 없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곱하기 3. 30 나오네요. 이게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냥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중복되는 거 제껴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고 일렬로 나열하고 중복되는 거 한 번, 두 번. 그죠? 그럼 계산하시면 뭐예요? 5, 4, 3, 1 120 얘가 제일 얘가 제일 복잡해요. 사실. 교과서적인 표현이에요. 얘가 진짜 정말 정석적인, 뭐, 아예 반박할 건덕지도 없이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9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109번도 똑같이 하나 거둘게요. 뒤에 문제 없죠? 이게 끝이죠. 아이고, 저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방법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중요해서 109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위에서부터 생각한다 그러면 처음에 먼저 몇 덩어리로 나누는 게 중요해요? 둘로 나누죠. 넷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8C4 곱하기 4C4에 겹치니까 2팩분의 1. 그죠? 그지? 이게 제일 윗줄에서 있었던 일이야. 자, 보여줄게. 하나, 둘, 셋, 넷, 둘, 라고 했을 때 이게 뭐라고? 여기가 1번 예리라고. 이게 1번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여기 2번 상황에서는 어때? 또 분할. 그러면은
여기 2번 케이스 시작하면 뭐예요? 곱하기 4개 중에서 2개, 2개 중에서 2개, 그리고 중복되는 거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3번이 되겠죠? 그럼 3번도 어때요? 똑같죠? 뭐? 4개 중에서 2개, 2개 중에서 2개, 그리고 2팩분의 1이에요. 그럼 도 아래 요 자잘자잘한 여기 뭐 4, 5, 6, 7번 같은 경우엔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차피 순서 바꿔도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이게 정석풀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모양 같은 거 세트로 보시는 눈이 좀 더 있다면 몇 번? 한 번. 다른 색으로 가야지. 8팩토리얼이라는 애를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총 2의 7제곱으로 나눠주시면 n이랑 비슷하게 생겼니? 2의 n제곱 아이씨 n이 아니잖아. 7 네. 이렇게 하셔도 아마 같은 답이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직접? 8, 7, 6, 5, 4, 3, 2, 1, 2, 1. 다음. 4, 3, 2, 1, 2, 1, 2, 1, 4, 3, 2, 1. 맞죠? 계산해 주시면 2, 35, 70. 70에 한 번 더. 35. 3 곱하기 3. 이렇게 나올 텐데 얘를 계산하시면 8, 7, 6, 5, 4, 3, 2, 1. 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약분해서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뿅. 하나, 뿅. 하나. 그래서 35 곱하기 3 곱하기 3. 똑같이 나온다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인 요약 정리까지 한 번 더 진행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해서 수하 개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정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 끊을게요.